안녕하세요. 배우 성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라고는 소개하고 있지만 골프웨어 브랜드 모델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모델 겸 배우로 일을 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네요. 제 키는 이제 프로필상에 186으로 되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일반화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는 모델로서의 장점은 아무래도 좀 더 돋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화면상에서 뭔가 팔다리가 긴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잘 보여요. 그리고 움직임도 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또 모델분들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다, 또 영상이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 그런 카메라 워크나 그런 생각을 좀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네. 그러면은 감독님한테 약간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제가 많이 말이 당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아쉽지만 네. 어, 배우님의 첫 상업 영화가 어떤 거죠? 네, 얘기하셨는데. 네, 안시성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원래 모델로 일을 하다가 네,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작업을 주로 했다가 그 스승님께서 너는 영화나 이런 매체 연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디션을 지원했는데 그 첫 오디션 지원작이 안시성이었고 한 10분 정도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갔어야 됐어요. 내려갔어야 됐는데 그거를 제가 보러 가느냐부터 좀 고민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안 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도전을 택했고 가서 오디션을 보고 2차에 합격이 됐고 또 서울에 올라서 3차가 있어서 또 춘천에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수차례 왔다 갔다 했고 당나라 군사 역할인데요. 그게 워낙 이제 스케일이 엄청 큰 작업이다 보니까 당나라 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8개월이란 기간 중에서 제가 정말 많이 나왔고 정말 많은 시간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 촬영은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한겨울까지 갔는데 그 영화적 배경은 거의 한 초가을 정도여가지고 얇게 입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쉬는 날, 촬영이 없는 날엔 마트나 이런 데를 가서 방한 대책, 방한 용품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내복을 그렇게 많이 산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어요. 저랑 이제 당나라 군사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춘천에서 오디션을 받고 고구려 군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지역, 난 이제 서울파다, 나는 뭐 지역 오디션파다 이러면서 둘이 양쪽에서 약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고 웃긴데 그 당시에는 다들 이게 워낙 스케일이 큰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서로 막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잘할 거야, 잘해야 돼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뭐 다들 잘 있겠죠. 네, 네. 안시성 촬영 당시에 네. 성동일 배우님하고의 좀 일화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성동일 배우님을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미에 성동일 배우님께서 그 기둥 어떤 터널 같은 데를 들어서 그 기둥을 잘라가지고 자폭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그래야 이제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면서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맨 앞에 성동일 배우님 계셨고 바로 뒤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무슨 타는 냄새 안 나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이 있었거든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횃불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아가지고 되게 좀 예민하신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동일 배우님이 입고 계셨던 옷 엉덩이에 엉덩이 쪽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타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막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불 없애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다 끄셨나요? 네. 네, 다행히 껐고 옷을 아마 갈아입으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뒤쪽 엉덩이 옷 부분이 좀 많이 타가지고 네. 그래서 영화 시사회 처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배우님들이랑 같이 이제 보는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나왔어요. 그 큰 극장의 화면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저랑 같이 갔던 그 배우들
또 굉장히 저를 또 좋게 봐주셨고 저도 또 친구들도 발견하는 그런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마이네임이랑 낙원의 밤 네. 어떤 역할이셨어요? 그 두 작품에 한정한다면 조직폭력배입니다. 네, 그래서 낙원의 밤 같은 경우에는 북성파 조직원이고요. 마이네임은 동천파 조직원인데요. 각각 이제 제가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조직폭력배여가지고 굉장히 음침하고 어두운 장면으로 항상 정장, 네, 검은 정장으로 입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한 성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배우로 일할 때는 제가 배우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또 굉장히 넓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폭력배 역할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거기 나오는 다른 조직폭력배 분들도 굉장히 선하신 분들이라서 그 촬영장에서 굉장히 웃으면서 막 희희낙낙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촬영 들어가면 갑자기 인상 쓰고 막 어둡고 막 뭔가 있는 척하고 막 이래서 낙원의 밤 같은 경우엔 네. 제주도 이렇게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네, 그 엄태구 배우님을 제가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이제 조직원들이 그 엄청 죽이러 다녀요. 왜냐면 저희 파 보스를 액션 연기가 필요할 때는 보통 뭐 한 6주, 한 2달 정도 미리 무술 연습, 액션 연기 연습을 받거든요, 트레이닝을. 그런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체력도 쌓고 뭐 액션에 대한 그런 뭔가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체력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엄태구 배우님 네. 함께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어떠세요? 저는 처음 같이 작업을 했던 게 안시성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안시성에서 처음 뵀던 엄태구 배우님은 약간 인상도 좀 약간 어둡고 되게 막 뭔가 센 느낌이에요. 눈썹도 엄청 부리부리하시고 가지고 엄청 좀 강하다 했고 인사도 이제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인사 딱 드렸는데 그 촬영장에서는 가장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 배우님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출연자분들 뭐 단역 뭐 이런 사람들 다 상관없이 정말 거의 성심성의껏 인사를 되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예의 바르시고 다만 이제 목소리는 좀 걸걸하시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좀 따뜻해서 저희 그 배우님들은 다른 이제 뭐 단역 배우들이나 출연자분들은 굉장히 좋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더 걸걸하시고 네, 그 현장에서 들으면 이게 약간의 울림이 있어가지고 더 다운된 톤의 더 걸걸한 목소리입니다. 네. 그렇구나. 최근 조명된 드라마 수사반장 7 같이 출연하셨는데 네. 어떤 역할이셨어요? 저는 이정재 배우님 아니고 네, 이정재 역할을 맡은 배우님을 보좌하는 네, 이정재 부하 역할을 맡았습니다. 5화에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 형사가 와 있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대사를 쳤습니다. 네, 긴급하게 와서 종남사에서 형사로 찾아왔습니다. 종남사에서 형사로 찾아왔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저한테 이제 역할을 주신 이제 이 연결해 주신 캐스팅 디렉터님이랑 이전에 연락도 많이 했고 촬영을 많이 했고 작업도 많이 했어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수사반장 측에 감독님께 제 프로필을 드렸고 거기서 또 제 연기 영상을 보시고 좀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운 좋게 아주 좋은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BL 영화 저는 사실 장르나 이런 걸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편을 제가 작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썸머라는 네,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달콤한 저주라는 작품이었는데 어쨌든 오디션장에 갔었는데 다른 영화 오디션이랑 좀 달랐던 거는 이제 똑같아요.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대면 인터뷰를 하고 연기를 이제 보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의를 좀 탈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반 영화에선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BL 영화인 걸 제가 인지를 하고 갔었으니까 이제 상의 탈의를 해서 이 정도의 몸이다. 왜냐면은 워낙 이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영화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어쨌든 그렇게 또
지원이 됐고 영화가 출품이 되면서 해외로도 좀 나가게 되었는데 덕분에 이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SNS 채널에서 잘 봤다 이러면서 정말 팔로워도 많이 늘어났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배우 일을 하면서 제 역할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지정해 주는 건 저를 봐주는 사람이고 이 배우는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전 아닌 도전을 하게 됐고 감독님과는 지금까지도 또 인연이 돼서 연락도 좀 주고받고 있고 글쎄요. 그 BL 영화에 대한 약간의 편견 아닌 편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중에 분명히 그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독특한 이력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아, 네네. 네. 드럼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쳤고, 네, 대학교를 이 드럼으로 갔었으니까, 네, 제가 실용음악과 드럼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음악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 밴드 활동을 했었고, 대학교 때도 이제 밴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패션 모델로 데뷔하게 된 케이스라서 좀 독특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현재 작업실에서 드럼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추후에는 또 밴드 활동을 또 할 생각도 있어요. 스물다섯 스물하나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밴드 드러머로 제가 또 여담이지만 고등학생으로 나옵니다. 네. 촬영이 한 2, 3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밴드였고 저희 밴드의 그 기타리스트가 남주혁 배우님이셨고 제가 그 밴드의 드러머로 이제 축제에서 활동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는 이제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주혁 배우는 교복 입은 거 보고 또 저희 다른 밴드 멤버들 교복 입은 거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 학교 체육복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머리띠 하고 체육복을 입고 해가지고 살짝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이게 꼭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마음적으로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근데 외아들이어서 그런지 하고 싶은 건 뭐 다 해봐. 그 대신 책임은 너가 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이제 TV에 제 얼굴이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봤을 때 부모님이 엄청 흐뭇하게 생각을 해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제 TV에 나왔을 때 보시고는 이제 잘 나왔더라 하는 한 말씀 해주신 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배우 일을 하는 분들은 모두 다 존경을 하는 편입니다. 최민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애니 배우님은